전설 속의 영물로 알려진 흰색 노루가 LG 헬로비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한라산에서 목격된 이후 처음으로 발견돼 시민들은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리마다 정치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적으로 막을 수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주말 홍천 좌운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1.2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오전 9시 기준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명 발생했습니다. 전국 확진자는 4,200여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흰색 노루 보신 적 있나요?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에서 이 흰색 노루가 희미하게 찍힌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저희 헬로비전 카메라에도 포착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심의 한 야산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학자들은 희귀 유전병으로 인한 거라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은 영물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새하얀 동물이 나무에 달린 풀을 뜯고 있습니다. 잠시 어딘가를 둘러보기도 합니다. 먹이 활동을 하는 이 흰색 동물은 노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흰색 노루는 전설 속에 나오는 영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한라산에서 사람 눈에 처음 목격됐습니다. 아직까지 흰색 노루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시민들의 눈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산책하다가 우연히 산을 보니까 하얀 게 있어서 저 처음엔 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아지인가 하다가 보니까 염소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진 찍어서 보니까는 뿔이 있고 노루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영물이라 복권 사야겠어요. 예,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철조망을 쳐갖고 못 가게 해놨으면 좋겠대요. 우리 보게. 흰색 노루가 발견된 곳은 원주시 방곡동의 한 야산. 이 흰색 노루가 서식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옆에 대로변과 인근의 골프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곳까지 내려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겨울 동안 눈 덮인 산에서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흰색 노루는 알비노,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하는 이른바 백색증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색소를 만들어내는 곳인데 거기에서 색소가 합성되지 않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백색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드는 병에 사실은 걸린 거죠. 선천성 질환에 걸린 거죠. 유전병은 굉장히 확률이 낮다는 거. 희귀병이기는 하지만 색소에만 영향이 있을 뿐 나머지 장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보기 힘든 흰색 노루라는 겁니다. 흔하진 않아요. 알비노 자체가 그렇게 많이 태어나는 상황이 아니라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 자체는 노루예요. 고구려 유리왕의 설화에도 등장하며 영물로 여겨져 온 흰색 노루. 보는 이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란 희망을 주며 오늘도 인간과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변에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뉴스 보기가 겁난다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요즘에 거리 나가는 것도 좀 짜증나실 것 같습니다. 바로 각 정당들이 앞다투어서 내건 정치 현수막 때문인데요. 네, 요즘 춘천 시내 곳곳에도 이 정치 현수막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싸움이 거리로 번진 격인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역 광장입니다. 봄을 맞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학생들,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하지만 정작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봄꽃 대신 현수막들이 나부낍니다. 각 정당에서 내건 정치 현수막들입니다. 마치 선거철을 연상케 하듯 자극적인 문구가 가득합니다. 춘천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어디든 정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묶어둔 경우도 많아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헐뜯고 또 조롱하는 자극적인 문구들. 거리로 번진 정치 비난전에 시민들은 머리가 아픕니다.
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요즘에. 좋은 문구도 아니고 아이들이 읽어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문구니까 너무 보기 안 좋죠. 또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가려가지고 또 노인네들 특히 여러 가지 그런 점 불편한 점이 있어요. 저 시에서 통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같은 정당 현수막은 올해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말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를 받은 뒤 지정된 장소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었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어떠한 제한도 없이 보름간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지자체도 단속 권한이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고작입니다. 저희가 이제 단속 강화는 하고 있는데요. 그 건에 관해서는 자진 철거 요청드리고 요청드리고 나서도 철거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산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도시 흉물을 넘어 공해가 되어버린 정치 현수막. 애꿎은 시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난 주말 홍천 영귀미면 좌운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소방당국은 지난 26일 오후 2시 54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4시 23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1.2헥타르가 불에 탔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7일 9시 기준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 23명, 원주 13명, 강릉 8명 순이었고 속초, 횡성, 영월, 철원, 양구, 양양에서 신규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의 확진자 수는 4,2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벚꽃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서울의 벚꽃이 개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의 벚꽃 개화는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 앞에 식물 계절관측 표준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서울 벚꽃 개화일은 평년 개화일보다 14일 빠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북 정읍도 벚꽃 개화가 평년보다 빨라져 오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만큼 각종 행사들도 다채롭게 마련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벚꽃 축제는 바로 진해 군항제죠. 진해 군항제는 지난 25일부터 열흘간 진해 일대에서 축제가 진행됩니다. 또 동해바다와 함께할 수 있는 곳이죠. 강릉 경포 벚꽃 축제는 오는 31일부터 경포대와 경포호, 경포 습지 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먼저 강원일보 기사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전체 구간 60% 바다 보며 오른다 라는 기사인데요. 2026년 준공 예정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전체 구간 중 60% 이상이 동해바다를 볼 수 있도록 설계 중입니다. 하반기로 예상됐던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정부와 협의로 앞당겨지면서 착공 일정이 더 빨라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죠. 이달 말 오색 케이블카의 기본 실시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출발지인 하부 정류장으로부터 1.3km 지점부터 마지막 지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양양국제공항 남쪽의 동호해변과 하조대 일원의 동해를 조망하며 오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오색 케이블카의 총 탑승 시간은 15분가량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설악산과 동해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셈인 겁니다. 현재 오색 케이블카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요. 남은 11개 인허가 과정 중 가장 오래 걸리고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받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르면 5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양양군은 이미 강원도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인데요. 심사 일정을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5개월이나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그 결과 오색 케이블카는 올해 11월 착공이 가능한 상황으로 2026년 완공 후 2027년 1월 상업 운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강원일보 부동산 관련 기사입니다. 강원도 내 단독주택 가격 8년 2개월 만에 하락이라는 기사인데요. 전국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던 상황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강원도 내 단독주택 가격이 8년 2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아파트 가격 하락에 이어 단독주택 가격까지 하락세로 전환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농가주택, 전원주택 등을 포함하는 단독주택은요,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가격 하락이 늦어지는 게 특징인데요. 도내 단독주택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늦게 하락세로 전환된 데다 변동성도 크지 않은 만큼 다시 가격이 오를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규제 완화 기조에 수도권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일부 살아나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은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일보의 기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앞두고 강원도 주요 조례를 살펴보는 기사인데요. 그 첫 번째 조례로 학부모들이 추진해 만들어진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조례인지 보시죠. 조례의 정책 대상은 경계선 지능인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느린 학습자를 뜻하는데요. 지능지수가 70에서 85로 비장애인보다는 낮지만 발달장애 등록 기준인 70 이하는 아니어서 장애인 정책 대상에는 빠져있는 사각지대에 위치한 학습자입니다. 도추산 도내 경계선 지능인은 약 20만 8천여 명인데요. 도 조례 제정에는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최수진 느린소리 센터장도 그중 하나인데 최 센터장은 경계선 지능인 특성상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데 공모사업은 일회성이라 한계가 있다라며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조례는 정재용 도의원을 통해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공포됐고요. 앞으로의 과제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프로그램과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 운영 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1시 35분쯤 양양군 손양면 수산항 북방파제에서 관광객 한 명이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서 119 구조대는 추락자를 구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해경은 산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방파제 아래로 떨어졌다는 일행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3월에서 5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약 7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운전자가 약 3초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할 경우 시속 100km 차량은 80m가량을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질주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2.6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대비 86%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림당국이 파쇄 작업을 지원합니다. 강릉시와 고성군 등은 5월 15일까지 목재 파쇄기를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 내에 부산물을 파쇄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역별로 농가 신청을 받은 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투입해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시군은 파쇄 작업에서 나온 부산물을 농가에서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